방금 이제 뭐 사정이 생겨서 녹화 끊겨가지고 다시 이제 이어서 뭐 새로 하긴 그렇고 이어서 지금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지금 항생지수는 전저점 붕괴 위험이 지금 뭐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깨지더라도 뭐 완벽하게 막 진짜 붕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뭐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하다가 뭐 계속 반등 줬다가 또 이렇게 하고 좀 오래 가는 패턴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갑자기 뭐가 생겼네. 왜 생긴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왜 생겼지? 자, 죄송합니다. 사무실 그 뭐 하자 보수 뭐 문제 때문에 와가지고 갑자기 당황스럽더라고요. 자,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죠. 지금 뭐 차트 보시는 바대로 뭐 저항이 있는 구간이에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저항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보이면서 이게 얼마나 뭐 심한 저항을 받느냐, 얼마나 심한 저항을 받느냐의 차이지, 저항을 받는 거는 뭐 당연하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저항을 받고 적절한 조정을 보인 다음에 재상승을 하게 될 건지 아니면 저항을 받다가 결국은 폭락세를 보이게 될 건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의 어떤 수준의 저항을 보이면서 조정을 보이는 이렇게 기간 조정 수준의 이 저항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의 조정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땐 큰 문제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S&P도 뭐 마찬가지죠, 그죠? 예. 차트 보시는 바대로 여기서 그냥 뭐 조정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전저점을 확 깨고 내려가는 그런 강력한 조정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어제도 사실 이렇게 꼬리를 살짝 이렇게 다는, 장중에 내려왔다 꼬리를 다는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당구냐 뭐 이런 거죠. 뭐 아직 흐름이 깨지지 않았는데 깨질까봐 두려워서 주식을 먼저 파는 그런 움직임을, 그런 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였지? S&P 글로벌 뭐 비슷하죠. 자, 다음은 나스닥, 나스닥 차트입니다. 뭐 나스닥도 뭐 똑같죠. 꼬리를 달고 양봉 만드는 그런 형태. 뭐 여기서 굉장히 깊었었는데 여기 뭐 강하게 만들어줬고 차라리 여기 때가 더 두려웠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수렴형의 어떤 차트를 보이다가 이렇게 올라가주면 뭐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걱정을 하고 뭐 고민을 하고 뭐 그런 거지, 지금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그냥 뭐 좀 안 좋게 보면 수렴을 조금 더 하는 거, 뭐 그런 정도만 볼 수 있는 거지 더 이상의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시장은 나스닥 100 차트 보시는 대로 마찬가지죠, 그죠? 요즘 뒤에 차트 이 파동 요거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꼬리를 쭉 달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꼬리가 길게 나와서 양봉 거의 고가로 끝났잖아요. 자, 다만 이제 아직은 뭐 요걸로 조정이 끝나서 뭐 칵 치고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RTY. 자, 얘는 좀 이제 그 조금은 달라요. 얘는 이제 이 트렌드도 깨졌고, 그죠? 지지선 부분이긴 한데 음봉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나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반등 들어갔다가 좀 안 좋게 흘러갈 수도 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뭐 염두에 두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얘만 뭐 미국 시장 따는 다 좋게 움직이는데 얘만 뭐 마냥 안 좋게 갈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겠죠, 그죠? 갑자기 주식 깔아놓은 게 들어와 버렸네. 예. 그래서 일단 만약에 여기 단기 추세를 돌파하는 어떤 상승의 흐름이 나오면 또 뭐 그냥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매수 주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주식이 뭐 매수 자, 주문이 심각하네요. 시작되었습니다. 안 좋네요. 매우 안 좋습니다. 상황이 우리 시장은.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왔지만 좀 살아나고 있고 뭐 모양새가 나쁘지 않죠, 그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예. 그죠? 뭐 이 트렌드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트렌드를 좀 만들어가는 어떤 흐름을 조금 더 보면서 조금 한 번 더 내려와도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자, 다음은 이건 아니고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자, 애플도 마찬가지죠. 전저점 부근에서 어쨌든 반등을 주면서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서 W자 반등을 주면서 여기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얘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아직은 섣불리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뭐 이미 완전히 살아난 얘기죠. 예. 뭐 여기 돌파하면서 매수 자리 나왔던 거고, 올라갔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까 살짝 조정받는 정도. 그리고 뭐 많이 남아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파동상으로 1, 2, 3, 4, 5가 나가고 있는 거죠. 5의 마무리는 뭐 대략 제가 어제 분석한 걸로 따지면 한 420불을 전후로 한 420불을 전후로 한 자리까지는 자리가 지금 389불이잖아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MD. 자, AMD는 신고가를 어쨌든 이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정고점 자리 정도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정고점 남아 있는데 뭐 이거 단방에 돌파될지 뭐 이거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트라이를 한다. 트라이를 하고 뭐 많이 올라가면 여기 한 대략 여기 얼마 될까? 한 180불 되려나?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일단 180불 정도 되겠네요. 예. 흐름이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신고가를 경신하긴 할 것 같아요. 예. 뭐한 다음에 좀 바로 빠질지 아니면 뭐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신고가를 경신하긴 할 거다, 장중에라도. 자, 다음은 인텔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요 트렌드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트렌드가 깨졌잖아요, 그죠? 되돌림 주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었고 빠지고 있는, 뭐 이제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는 이제 멀어졌으니까 이렇게 하고 올라가면 되죠.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타. 자, 메타도 엄청나죠. 메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굳이 이거를 뭐 계속 매매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말씀을 뭐 한 300불대 정도 전후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새 뭐 거기서 벌써 한 20% 이상이 올라왔어요. 예. 뭐 저는 뭐 왜냐면 이거 20% 올라온 게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른 데서 더 많이 올라온 걸 이걸 팔고 샀으면 되는 거니까 굳이 리스크를 안고 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 상승은 뭐 다른 데서 커버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대단하다. 자, 정고점 부근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쉽게 꺾이진 않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쉽게 꺾이진 않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움직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뭐 트렌드를 이렇게 잘 지키고 움직이고 있죠. 예. 여기 보시면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추세 잘 지키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깨진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이 추세가 살아있는 한 아직 상승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이 추세가 지켜진다면 뭐 굳이 뭐 이거를 뭐 이제 조정할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빨리 가려면 이 추세를 안 까고 강하게 오늘 밤이라도 강한 상승이 나올 거고, 만약에 빨리 갈 것 같지 않다. 그럼 뭐 살짝 깰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려온다라기보다도 시간을 끌겠다 조금 더. 그리고 뭐 이걸 깬다고 해서 반드시 추세선이 이제 이탈돼서 저항을 볼 것이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 흐름은. 예,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가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견뎌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넷플릭스. 자, 넷플릭스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걸렸다 해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 상승 트렌드가 아직 깨진 건 아니지만 탄력이 떨어지고 있죠. 예. 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되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탄력이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점차 시간에 따라서 충분히 상승 여력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마존. 자, 아마존도 단기 트렌드 깨졌다가 신고까지 낸 거잖아요. 예. 그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상승 트렌드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구글. 네, 구글도 보시면 이제 신고가 얼마 안 남았죠. 여기가 마지막 강력한 저항 구간에 들어선 겁니다. 근데 구글은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뭐 개파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죠? 자, 이 구간은 저항이 강한 자리. 이 구간을 뚫기 시작하면 트라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신고가 트라이를. 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뭐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죠. 예. 마찬가지로 근데 그래 봐야 지금 역헤드앤드 숄더의 패턴이다. 예. 그래서 여기만 잘 지켜진다면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가 돌파되면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예. 아마 여기서 아쉬웠던 거는 여기 돌파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갔으면은 훨씬 더 빠른 흐름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어깨자리,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강한 움직임이 나오면 돌아서는 그런 패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는 뭐 엔비디아만큼 잘하는 게 없죠. 어떻게 보면. 그죠? 마지막 짧게 보면 마지막 5파를 모파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5파 중에 이게 5파 중에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뭐 이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계산해 보니까 뭐 계산입니다. 계산. 가능성 있는 자리. 그게 대략 한 750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목표치가 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만 750, 저는 진작부터 이렇게 뭐 6, 700불 뭐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최근에 미국 시장의 그 애널리스트라 그래야 되나 뭐잖아, 자꾸 이제 목표치를 상향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스타벅스는 제가 이제 뭐 여기 보고 있는 차트 중에 제일 안 좋게 보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흘러내리고 있죠. 자, 그리고 LI 릴리. 자, 뭐 별로 제가 이제 추세를 깨가지고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반등 점에서 신고가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이 추세를 거슬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빨리 가고 싶어서 막 굉장히 헤매고 있는데 계속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막 강력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가 없는 건 아니나 조금은 조심하는 흐름을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제 추가로 넣은 건데 코인베이스.
그래서 코인이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 보시면 뭐 정확하게 했죠. 이 박스를 딱 돌파하면서 이게 올라갔고, 이 상단 박스 근처에서 아쉽게도 마지막 한 번 정도가 더 남았었는데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딱 꺾이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올라간 상승의 모양도 굉장히 좋았고 지금 조정의 패턴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잘하면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릴 것 같다. 이 상승이 뭐 얼마를 간다 뭐 이런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여기가 저점 찍고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2번 파동이 되는 거죠. B파의 2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가 1,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 파동이 1, 2, 3, 4, 5의 어떤 그런 파동이 아니고 코인처럼 A, B, C의 파동이라면 파동이 마무리되고 모돌이 상승했다가 꺾이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 뭐 이건 좀 더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뭐 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다음 라브. 자, 라브가 이번에 상승률 상당히 컸었죠. 뭐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이 자리 정도, 여기서부터 많이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추세 뚫고 올라가면서 상승 여력이 좀 한 대략 저점 대비는 한 대략 제가 한 150불 정도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뭐 저점 대비는 거의 한 200% 정도의 상승. 그리고 요 자리가 한 대략 70불이었는데 70불에서는 한 100불 정도의 상승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거는 거의 달성한 거예요. 70불 정도에서 100%. 그래서 뭐 140에서 150 정도로 봤었던 부분인데, 뭐 그거를 다 한 거죠. 그죠? 다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조정 파동은 4번 조정일 가능성도 일단은 있고, 조금 어쨌든 파동 카운팅을 하기는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뭐 폭락으로 가는 어쨌든 그런 상황은 아니다. 폭락의 시작은 아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추세도 않겠고 폭락의 시작은 아니니까 좀 두고 보자. 그래서 만약에 추세가 깨진다면 문제가 있는데, 추세가 안 깨진다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오늘까지의 조정 정도가 최대치가 아닐까. 만약에 근데 오늘 뭐 너무 많이 쳐박는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미국 주식 다 봤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국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한국이. 이제 미국은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좀 답답한 건데, 어쨌든 뭐 추석 이후로 한 달 동안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한 달 동안 빠졌다가 이제 정부의 이제 부양책 등등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이긴 보였는데 신고가, 작년 고가를, 재작년 고가를 돌파하자마자 다음날 급락세를 보이면서 추세를 깼고, 그 다음에 계속 음봉 위주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늘까지도 장중 반등을 보였었지만 다시 음선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막 볼린저 밴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RSI가 매도 신호가 나왔었죠. 다음날 바로 RSI가 매도 신호가 나왔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을 내기는 냈었어요. 이 자리에서.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저는 설마 했죠. 사실. 저는 요 날이 저점일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점일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어요. 틀렸는데 어제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린 거죠. 강력하게 쏟아부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쏟아부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시장에 뭐 매번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누군가가 하시면서 시장에 이제 그 한마디로 재를 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좀 과도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반등을 줬는데, 아무리 과도한 하락이어도 주포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그 흐름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아직은 에너지가 소멸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줄 여지는 충분히 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하시더라도 종목별로 반등을 보인다든지, 이제 반등을 보인 다음에 일단은 뭔가 정리를 해야지, 여기서 연속으로 떨어지면 뭐 손가락 빠는 수밖에 없죠. 자, 다음은 코스피 200.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틀리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거의. 그죠? 갭이, 워낙 그때 당시에 이제 갭이 많이 발생하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 갭을 다 채울 것이냐, 그러면. 예,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일본 갭은 다 채우지 않아도 돼요. 예, 근데 이제 뭐, 월봉이나 주봉에서 갭이 있다면, 그거는 또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는 갭이 없네요. 예, 그럼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 갭이. 주봉에서는 여기 갭이 있긴 하네요.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 이런 자리를 갭 채우로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마지노선을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네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그리고 코스피로 봤을 때는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오늘이 추세선에 바짝 다가선 자리. 예,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거 그려놨죠. 빨간색 추세선. 추세선이 더 이상 침범을 당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하죠. 깨진다면. 하지만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설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거는 일단 이 자리까지는 쉽게 돌아설 수 있어요. 여기가 문제인 거죠. 이 위로 갈 수 있느냐. 네. 그걸 보시면서 만약 갈 수 있으면 그냥 기다리는 거고, 갈 수 없다고 보면 여기 어디서 손절을 치던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LG 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 네.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고 뭐 다 감소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움직임은 어디로 사라졌지? 네, 여기네. 지금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다. 그래도 좀 덜 밀린 쪽에 속해요. 예. 자, 하이닉스도 트렌드를, 중요한 트렌드인데 살짝 깨버렸어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깼다고 해서 뭐 완전히 게임 셋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깨졌다. 그러면 이제 이 추세를, 깬 추세를 빠르게 돌파해 낼 수 있을 것이냐. 예,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예. 중요한 자리에 들어와 있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처지고 있죠. 뭐 볼 것도 없고. 자, 이제 문제가 이제 LG 화학 이런 것들입니다. 배터리 셀 업체들, 뭐 어제까지는 이러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왜 이래? 뭐 이런 거죠. 너무 심각하게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힘드네요. 왜 이렇게 힘들지? 자, 이렇게 여기 추세 넘을 때까지는 뭐 아직 파동상으로는 근데 거의 끝나 보여요. 개인적으로
파동상의 움직임은 뭐 다 끝난 게 아닌가. 여튼 그래도 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장이 안 좋을 때는 장의 움직임을 조금 보면서 신경을 쓰면서 대응해야 된다. 자, 네이버는 뭐 잘못 보면 헤드앤숄더의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하는 건 좀 그렇고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자, 삼성물산은 제법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제법 많이 내려왔네요. 그죠? 예, 제법 강하게 움직였다가 제법 많이 내려왔다. 일단 뭐 마찬가지로 반등의 여지가 있는 자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삼성 SDI. 저는 설마 했는데 사실 여기를 깬다는 걸 설마 했는데 깨버렸어요. 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상 2만이 아니라 37만 5천 아니고 35만. 삼성 SDI도 LG화학이랑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전기차 안 팔리니까 배터리도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죠? 여튼 뭐 오늘 지금 찍은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터치한 것 같다. 이 정도면 좀 아쉬운 건 이 트렌드를 깨버린 거죠. 아쉬운 건. 근데 이것 역시도 조금 더 이제 좀 조정을 해서 다시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현대차도 전고점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죠? 네, 전고점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쭉 빠지면서 이렇게 할 만큼, 내려올 만큼 거진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조금 더 깨면 저점이 깨지는 거니까. 자, 다음은 기아는 좀 덜 내려오고 있죠, 그죠? 네, 기아 덜 내려오고 있다. 흐름은 뭐 비슷비슷하죠. 네. 자, 다음은 LG전자보통주. LG전자는 뭐 그냥 조금 오를 때가 있지만 뉴스에 따라서 지금 현재를 보면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내려가고 있다. 자, 마지막인가? 아니구나. 코스닥이 남은 거구나. 코스피의 마지막인가. 자, 삼성전기도 잘 버텼었는데 일단은 전고점 돌파에 실패하고 조정을 하는 모습.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다가 올라가는지 막 혀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혀가 막 굴러가네. 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자, 카카오 오늘 의외로 카카오는 많이 오른 거예요.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홀딩스는 깼습니다. 결국은 아직은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맞아요. 살짝 깼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하게 좀 제법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줬었는데 여기 깨진 이후로 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다. 뭐 더 조정을 크게 보이지 않는 한 흐름은 그래도 뭐 양호하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제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코스닥. 자, 코스닥 지수는 뭐 사실 종합지수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덜 내려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오를 때 좀 덜 올랐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정할 공간이 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에코프로비엠 뭐 비슷하죠. 여기 추세 깨고 되돌림 주고 뭐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그래서 뭐
지금은 또 이제 빠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수 세력보다는 매도 세력이 더 유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겠죠. 에코프로 흘러.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바닥을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향후 시세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LNF 이건 뭐 좀 그래도 강세 패턴으로 좀 바뀌었네요. 자, 알테오제는 뭐 제가 누가 질문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트렌드가 살아있고 돌파한 다음에 ABC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홀딩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홀딩. 근데 추격 매수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자, 다음은 HPSP. 자, 요건 뭐 위험하죠, 지금. 상단 근처 갔다가 하단 근처를 깨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쐐기형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JYP는 요번에 이제 확 얻어맞았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JYP는 요 자리에서 쌍트랩 보이는 게 굉장히 안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거 한 6만 원대 초반. 예. 그래서 6만 원대 뭐 글씨가 이상하게 써지네. 6만 원대 초반을 초반이 아니라 후반, 6만 원대 후반. 6만 원대 후반 가면 뭐 한 번쯤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 한 건가요? 다. 막판에 지금 이상하게 뭐 먹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지. 자, 그리고 뭐 간단히 이제 뭐 환율하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 그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 정도만 살짝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그죠?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이제 좀 단기적으로 제가 저점일 수 있다, 반등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단기 하락 추세 돌파한 이후로 횡보를 하면서 움직이다가 반등을 강하게 준 거죠, 어제 오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를 안 깨고 움직임이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올라왔다고 더 이상 뭐 올라갈 때는 별로 연속으로 올라갈 때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아리가리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유로도 잠깐 보면 뭐 유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리고 자, 원화 대비 달러가 이제 박스를 강하게 뚫으면서 전고점 부분에만 저항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진짜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크게 불거지면 우리 기업들이나 뭐 누구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살펴야 될 것 같고, 엔화 대비 원화 흐름도 여전히 그냥 소강 상태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채권 금리는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제가 오늘 좀 아침에 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짧게 반등을 주는 거를 예상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여기 뭐 많이 올라갈 때는 없어요, 사실 채권 금리도. 그죠? 너무 많이 내려왔었죠. 반등은 당연한 건데 반등 들어갔다가 도로 일단 확인하러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지금 뭐 3월에 뭐 금리를 인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갖고 이제 많이 싸우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 자, 이렇게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한반도 요 인근에서의 전쟁 문제. 근데 이제 전쟁이 나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그럼 일단 뭐 사야 돼요? 골드. 그죠? 골드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달러 사야 돼요.
기본이 두 가지죠. 돈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전쟁이나 뭐 집도 다 날아갈 거고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고 전쟁이 나면 이제 돈을 막 찍어내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돈이. 예. 그래서 실물 살려면 달러 사고 금 사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잘 보존되는 것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뭐 땅을 사도 될 것 같아요. 만약 미리 알기만 한다면 땅을 사놓으면 그건 땅이 없어지진 않을 거니까. 그죠? 예. 주식도 만약에 이제 뭐 다 파손되고 막 국내 기업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해외 기업, 해외 주로 뭐 일을 하는 기업이라든가 뭐 그런 회사들은 타격이 좀 덜 하겠죠. 그래서 돈보다는 나을 것 같다. 돈보다 주식이. 거래가 안 되긴 하겠지만, 돈보다 나을 수 있다. 낫다라는 건 아니고. 자,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주식시장이 왜 이 정도 뉴스에 벌벌 떨까?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좀 제가 졸음이 막 너무 갑자기 몰려와서 막판에 좀 뭔 소리를 하나라는 생각이 제가 순간 들 때도 있었는데, 이게 피곤하네요. 시장은 어쨌든 아직까지 반등다운 반등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워낙 장대 연봉을 어저께 줬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자체가 무리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흐름상으로는 여기서 이제 일단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매수, 여기서부터는 뭐 그렇게 강력한 하락이 또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심은 해야 된다. 그리고 섣불리 매수에 나서는 거 좋지 않다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중국 선물이 좀 빠져서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도 좀 아까 견조하게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움직임이 계속 나왔었는데, 갑자기 그 방송 중간에 확 빠졌단 말이야. 일단 뭐 막판이라도 꼬리를 달고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막 대응할 필요는 없는 장이지 않을까.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e chilling in the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